어느새 2020-21 시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20일부터 새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리그 개막에 맞춰 주요 클럽들의 기대되는 영입 선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디펜딩 챔피언 유벤투스입니다. 유벤투스는 이번 시즌에 적지 않은 선수들이 영입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클루세프스키에 대한 기대가 가장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 이유는 다재다능하고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공격수 자리나 윙포워드 자리는 물론 공미 자리도 소화를 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현재 유벤투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질라기 못하는 베르나르데스키를 경기장 밖으로 밀어낼 수 있고 뻑하면 깨지는 더글러스 코스타의 부상에도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이과인의 방출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새로운 공격수를 데려올 여력이 부족한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공격수로 써먹을 수 있는 쿨루세프스키의 존재 역시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록 3부 리그 팀이긴 하지만 노바라와의 친선 경기에서 쿨루세프스키는 호날두와 투톱을 이뤄서 출전을 했습니다. 게다가 참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호날두에게 어시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호날두한테 예쁨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쿨루셉스키에게 우려가 되는 점을 이야기하자면 어린 나이에 B클럽에 오게 되면서 적응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워낙에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포지션에 고정적으로 출전하기보다는 여러 자리를 땜빵처럼 소화를 하다 폼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 잘 데려왔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즌 리그 준우승팀 인테르입니다. 아마 이견의 여지가 아예 없을 것 같습니다. 인테르에서 가장 기대되는 영입은 바로 오른쪽 윙백 하킴입니다. 모제스를 완전 영입한다든지 키에사를 비싸게 사와서 윙백으로 쓴다든지 라우타로를 세메도와 바꿔온다든지 하는 답답한 이야기만 흘러나오던 인테르였는데 단박에 소리 소문 없이 하킴이 영입을 완료해버리면서 모든 인테르 팬들의 마음에 큰 위안을 줬습니다. 사실 인테르에는 오른쪽 윙백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이미 2명이 있습니다. 담브로시오와 칸드레바인데요. 일단 담브로시오의 경우는 수비력에 비해서 공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윙백으로 쓰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선수입니다. 사실 한 번씩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헤더골을 넣어주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담브로시오는 이제 윙백이라기보다는 3백에서 측면 센터백 백업 자원으로 분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칸드레바의 경우는 스탯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윙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번 시즌 4개의 대회에서 총 7골에 어시스트 9개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기본적으로 수비를 너무 못합니다. 이번 시즌 슈크리냐르의 폼 저하에도 큰 일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력이 좋은 것 같지만 민첩성이나 드리블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크로스나 중거리 슛 같은 킥 위주의 공격만 거의 대부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인테르 공격이 단조로워지는 악효과를 많이 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 하키미도 수비 더럽게 못하는 수비 고자 아니냐? 칸드레바랑 다를 게 뭐냐? 진지하게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양반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릴까봐 사실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키미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칸드레바와 달리 드리블 능력과 스피드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 쪽에서 도움이 될 선수고 도르트문트에서 산초와 좋은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수많은 찬스를 만들어냈던 바 있었기 때문에 인테르에서도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비에 대한 우려, 네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도 칸드레바처럼 수비도 못하고 공격도 애매한 선수보다는 수비는 못해도 공격 하나만큼은 끝장나는 선수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부디 수비 못한다고 콘테한테 찍혀서 한방에 나가리 돼버린 라자로 시즌2는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라자로는 2200만 유로지만 하키미는 4000만 유로라서 안 쓰면 진짜 좆됩니다. 이제 다음 클럽은 지난 시즌 리그 3위 아탈란타입니다. 개인적으로 꼽는 아탈란타의 이번 시즌 가장 기대되는 영입은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탈란타의 로메로가 영입되는 것이 기대되는 이유는 지난 시즌 내내 아탈란타가 수비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톨로이, 팔로미노, 짐시티는 점점 수비수로서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겨울에 급하게 수혈된 칼다라는 아무래도 장기 부상의 여파인지 예전의 기량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리그 약팀인 제노아에서 꽤 준수한 수비를 보여줬던 로메로의 합류는 그 하나만으로도 아탈란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아탈란타의 수비수들의 공격력은 좋은 편인데 로메로의 공격력 역시 꿀리지 않습니다. 거기다 2년 임대 후 총 이적료 2천만 유로로 영입을 확정지었는데요. 유벤투스가 3천만 유로를 들여서 지난 시즌에 샀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잘 데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도 98년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가 창창합니다. 우려가 되는 점은 약간 있습니다.
선수 생활 처음으로 지난 시즌에 부상을 2번 당했는데 부상 이후로 약간 폼이 떨어진 것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빌드업이 약하고 공격적으로 뛰쳐나가는 수비를 즐기기 때문에 가뜩이나 공격적인 아탈란타의 전술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페리니까 어련히 잘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난 시즌 리그 5위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이번 시즌 가장 기대되는 영입은 첼시에서 데려온 페드로입니다. 지난 시즌도 EPL에서 쩌리로 전락한 미키타리안과 스몰링을 주워서 대박을 터뜨린 로마였는데요. 페드로 역시 첼시에서 쩌리로 전락했고 이번 시즌 프리로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로마의 페드로의 영입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이 두 선수 윈데르와 클로이베르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윈데르와 클로이베르트는 각각 부상으로 날려먹은 경기 수도 제법 많았고 주전 자리에서도 거의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페드로의 영입이 로마에게 중요한 이후 두 번째는 자니올로가 A매치 경기에서 또다시 불의의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이선 자원의 플랜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최초 밀리크와 수합딜을 추진하던 윈데르도 당분간은 팀에 남기게 됐습니다. 이제 로마의 윙어 자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윙어는 페드로와 카를로스 페레즈, 두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들이 맡게 될 것이고 왼쪽 자리는 이번에 아스날과 상호 해지를 통해 프리로 완전 영입된 미키타리안과 윈데르 혹은 클로이베르트가 맡게 되겠습니다. 페로티는 아마 이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네르바체 이적설이 있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겠네요. 이 선수들 면면을 살펴보더라도 페드로가 얼마나 공격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페드로가 또 우승 청부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라리가 5번, 코파델레이 3번, 챔피언스리그 3번, 유로파리그 1번, 프리미어리그 1번, 월드컵까지 1번 우승컵을 들었던 선수였잖아요.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로마에서 반만 보여줘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짜 영입이니까요. 거기다 살라라든지 쿼드라도, 산체스, 미키타리안 등 유독 EPL에서 망하고 온 윙어 자원들이 세리아에서는 대박이 나는 경우가 제법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페드로도 꽤 기대가 됩니다. 다만 페드로 역시 영입에 우려가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한국 나이로 34세, 이제 노세발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됐다는 점과 지난 시즌 유독 부상이 많았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 10번을 당하면서 꽤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 역시 원체 부상이 많아서 고생을 하는 로마에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즌 리그 6위 클럽 밀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씨발놈이 천만원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개 설레발이 치고 있어 이거. 네, 인테르 팬으로서 개 설레발을 쳤지만 결국 밀란으로 가버린 산드로 토날리가 이번 시즌 밀란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영입입니다. 토날리는 2000년생의 어린 선수로 현재 이탈리아 최고의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미 만 19세 때인 지난해 국가대표 A매치에도 데뷔를 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인테르로 이적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던 선수였는데요. 우리 잘나신 감독 나으리께서 비달 영입을 더 우선하시는 바람에 딜이 빠그러지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현금 흐름이 막혀버리는 바람에 영입이 무산됐다는 얘기도 있고 토날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투소 그리고 밀란의 빅팬이었기 때문에 토날리가 무조건 밀란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긴 하지만 인테르는 이미 3개월 전부터 토날리 이적에 공을 들이고 있었고 모든 것이 합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토날리가 아주 오랫동안 인테르와의 계약을 기다려왔다는 것은 공신력 있는 많은 언론들이 대부분 컨펌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콘테와 구단주 스티븐장의 회담 이후 인텔의 영입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틈을 밀란이 아주 잘 파고들면서 토날리를 데려온 것이죠. 이적료도 당장 현금이 부족한 밀란에게 최상의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우선 선임대료 1000만 유로로 임대로 뛸 것이고 완전 이적 시 1500만 유로 그리고 출전 경기 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유로의 보너스로 영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밀란은 1000만 유로의 영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토날리가 이번 시즌 밀란의 중요한 영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밀란의 현 팀 사정에 있습니다. 지난 시즌 밀란의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바로 캐시의 베나세르라고 하는 중원의 뼈대를 구축한 것일 텐데요. 문제는 밀란의 현재 캐시의 베나세르 외에는 미드필더 자리에 믿고 기용할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베나세르와 같이 넘어왔던 크루니치는 지난 시즌 거의 기용이 되지 못했고 한때 밀란 중원의 핵심이었던 파케타 역시 밀란의 플랜에서 완전히 밀려나서 다른 팀으로 이적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밀란의 현 상황에 레지스타나 메잘라, 막투박 등 다양한 중원의 롤을 소화할 수 있는 토날리의 합류는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날리에게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당연하게 있습니다. 먼저 아직 세리아 무대에서 뛴 것이 고작 한 시즌밖에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리그에서 눈에 띌 정도로 활약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량에 있어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과연 캐시의 베나세르라고 하는 검증된 조합을 넘어서 토날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출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날리가 다재다능한 선수인 것은 확실하지만 킥력 외에는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특출난 장점은 없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육각형의 선수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다 지난 시즌 기본적으로 투미드를 썼던 밀란 특성상 수비력에 어느 정도는 강점이 있어야 할 텐데 수비가 약한 부분이 약간은 우려가 됩니다. 또 지난 시즌 리그 꼴등팀 브레시아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패스 성공률이 76%, 강점으로 꼽히는 롱패스 성공률도 49.5% 정도에 머물렀다는 점은 선수 본인이 약간은 더 성장할 필요가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2000년생의 어린 선수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벌써부터 들이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국가대표도 개나 소나 아무나 뽑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닌 만큼 밀란은 미래 가치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선수를 잘 데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클럽은 지난 시즌 리그 7위이자 코파 이탈리아 우승팀 나폴리입니다. 이번 시즌 나폴리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영입은 릴에서 이적한 공격수 빅토르 오시멘입니다. 나폴리가 돈을 꽤 많이 썼어요. 무려 5천만 유로를 들였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오시멘의 이적료는 7천만 유로입니다. 하지만 릴이 나폴리의 리구오리, 카르네지스, 만지, 팔미에리 4명의 선수를 총 2천만 유로에 사가면서 5천만 유로인 셈이 됐는데요. 이 부분 역시 제가 앞서 아르투르 피아니치들에 대한 FFP 설명을 했던 것처럼 모종의 자본이득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리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재정적으로 큰 지출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오시멘의 영입이 나폴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폴리가 공격수 쪽에서 몇 년째 큰 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팀의 원톱으로 낙점이 됐던 밀리크, 요렌테 모두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고요. 특히 나폴리는 공격수의 제공권 측면에서 큰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팀입니다. 밀리크는 키만 크지 제공권에 아무 쓸모가 없는 선수고요. 요렌테는 일단 뚝배기는 되는데 경기를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장점들 중에서도 공중볼 장악에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오시멘의 합류는 나폴리의 공격에 큰 힘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다 스탯이나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활동량도 꽤 많고 특히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더군요. 잘만 리그에 적응한다면 수비수들에게 꽤나 애를 먹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시멘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점을 얘기하자면 우선 프랑스 리그보다 상위 리그에 넘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적응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와 아직은 98년생으로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릴에서처럼 자신이 공격 전술의 중심이 아니라 부품으로 작동할 때 얼마나 영리하게 움직일 수 있겠는지에 대한 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번 시즌 나폴리에 합류한 공격수 페타냐와의 주전 경쟁도 어느 정도는 이겨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다른 주요 클럽들의 기대되는 영입을 짤막하게 얘기하자면 피오렌티나는 소피앙 암라바트 영입이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됩니다. 암라바트는 제 개인적으로 기량에 비해 가장 저평가된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오렌티나 중원에서 이번 시즌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토리노는 카롤리네띠 영입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중원에서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는 리네띠가 토리노에 큰 힘이 될 것은 물론이고 과거 삼프도리아 감독이었던 지안파올로가 리네띠를 어떻게 쓰느냐도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 빼먹은 것 같죠? 그럼 지난 시즌 리그 3위 라치오는? 아무리 알아주는 리그 최고의 짠돌이 구단주 로티토라지만 놀랍게도 아직 오피셜이 난 이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아니 챔스 나가면서 벌게 된 돈은 다 어디 간 거야? 라고 여기까지 영상을 만들었는데 다행히 한 건 오피셜이 났습니다. 공격수 베다드 모리키 1700만 유로로 영입 확정됐습니다. 카이세도가 방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치오에 꼭 필요한 영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챔스도 나가야 되는데 선수 한 명 영입 갖고 게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발 김민재만 라치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리아도 한국 선수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20-21 시즌 피오렌티나와 토리노의 경기를 시작으로 이번 주 개막을 합니다. 1라운드 잘 보고 나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